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가 칠흑 같은 산중의 정막을 단숨에 찢어 발겼다. 그것은 산 짐승이 내지르는 단순한 포효가 아니었다.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원귀의 절규와도 같았고,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단말마와도 같아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약초 망태기를 둘러매고 가파른 능선을 오르던 강호는 그 끔찍한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시마니이자 사냥꾼인 그였지만 이토록 살기에 가득 찬, 그러면서도 기이한 슬픔이 서린 울음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 것이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숲속에서 오직 그 괴성만이 메아리치며 산맥의 척추를 타고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찬 낡은 낫을 움켜쥐었다. 본능은 당장이라도 왔던 길을 되돌아 도망치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으나, 십수년간 산을 타며 길러온 사냥꾼의 직감은 그 소리의 근원지에 무언가 범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소리가 들려온 북쪽 계곡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질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다. 거친 잡목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넘어 얼마나 기어갔을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짐승의 피 냄새가 아니라 죽음과 공포가 뒤섞인 짙은 비린내였다. 강호는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눈을 가늘게 뜨며 전방을 주시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마을의 포수들이 멧돼지를 잡겠다며 파놓았던 깊은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함정의 가장자리로 조심스레 다가간 강호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어 어두운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멧돼지가 아닌 황금빛 털에 검은 점박이 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짐승이 피투성이가 된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의 군주라 불리는 표범이었다. 좋기 성인 남성 두어 명은 합쳐놓은 듯한 거구의 표범은 뒷다리가 날카로운 대나무 창에 찔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놈의 털 가죽은 흙탕물과 붉은 선혈로 뒤범벅이 되어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표범은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들어 강호를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호박색 눈동자에는 인간에 대한 적개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애원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호는 그 압도적인 눈빛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상군, 과거 산신령이나 호랑이, 표범을 지칭 이 아니신가. 강호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선 팔도에서 호랑이와 더불어 가장 영물로 취급받는 표범이 어찌하여 인간이 파놓은 조잡한 함정에 빠졌단 말인가. 강호는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지독한 가난이었다. 병든 노모의 약값을 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처지에 저 표범의 가죽을 벗겨내다 판다면 당장이라도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 저 짐승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고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다. 위에서 바위 하나만 굴려 떨어뜨린다면 손쉽게 놈의 숨통을 끊고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강호의 손이 저절로 주변에 굴러다니는 큼지막한 돌덩이로 향했다. 돌을 집어든 그의 손은 탐욕과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구덩이 속의 표범이 다시 한번 짧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미를 찾는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강호는 흠칫하며 돌을 든 손을 멈췄다. 표범은 필사적으로 앞발을 뻗어 구덩이 벽을 긁어대고 있었지만 미끄러운 흙벽에 발톱 자국만 남길 뿐 번번이 미끄러져 내렸다. 그때마다 놈의 뒷다리에 박힌 대나무 창이 살을 파고들며 붉은 피를 뿜어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지켜보던 강호의 뇌리에 병석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생명이 꺼져가는 고통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매 한 가지가 아니던가. 더구나 산사람들은 예로부터 상군을 건드리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금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영물을 죽여 배를 불린들. 그 돈에 서린 원한이 온전할 리 없었다. 빌려먹을. 내가 미쳤지. 미치고 말고. 강호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들고 있던 돌덩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돌이 구르는 소리에 표범이 화들짝 놀라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강호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표범과 눈을 맞췄다. 내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놈을 살려주려는 것이니. 물론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으나 강호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 진지하게 말을 건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표범이 타고 올라올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근처의 벼락을 맞아 쓰러진 굵은 참나무 가지가 보였다. 강호는 낫을 꺼내 장아지를 쳐내고 낑낑대며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함정 쪽으로 끌고 왔다. 그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흙먼지와 뒤섞여 흘러내렸다. 나무 기둥을 함정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여 기둥을 놓치면 표범이 그 무게에 깔려 압사할 수도 있었고 표범이 기둥을 타고 올라와 곧바로 자신을 덮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강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무 기둥의 한쪽 끝을 구덩이 바닥으로 내려보냈다. 그렇지. 조금만 더. 옳지. 나무 끝이 바닥에 닿자 표범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기둥과 강호를 번갈아 보았다. 놈은 하악질을 해대며 기둥을 앞발로 쳐내려 했다. 이 멍청한 짐승아, 이걸 타고 올라오란 말이다. 그래야 네가 산다. 강호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지르자 표범은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다. 놀랍게도 놈은 강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잠시 주춤하더니 조심스럽게 성한 앞발로 나무 기둥을 움켜쥐었다. 표범이 기둥에 발톱을 받고 몸을 일으키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휘어졌다. 강호는 기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온몸에 체중을 실어 위쪽 끝을 단단히 눌러 잡았다. 짐승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의 팔과 어깨로 전해져 왔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팔뚝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으윽,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표범 역시 고통을 참아내며 뒷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필사적으로 기둥을 기어올랐다. 거친 숨소리가 서로의 귀에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마침내 표범의 머리가 구덩이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바로 코앞에서 마주한 맹수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날카로운 송곳니와 축축한 콧김이 강호의 얼굴에 닿을 듯했다. 찰나의 순간 강호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질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끔찍한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흙바닥을 딛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었다. 강호가 슬며시 눈을 뜨자 구덩이를 빠져나온 표범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놈은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도망치기 전에 고개를 돌려 강호를 응시했다. 함정 속에서의 공포와 적개심은 사라지고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강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짐승의 것이 아닌 듯
깊은 지혜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잠시나마 인간과 짐승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감이 흐르는 듯했다. 표범은 짧게 그르릉 하는 소리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더니 이내 몸을 돌려 숲에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핏방울이 점점이 찍힌 눈밭 위로 놈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표범이 사라진 뒤에도 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줄을 몰랐다. 다리가 풀려 걷기는커녕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멍하니 되뇌었다. 천금을 발로 차버리고 호환, 에휴환을 제 손으로 풀어주다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자조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뜨겁게 벅차올랐다. 적어도 오늘 밤 그는 비겁한 살생 대신 생명을 택했다는 묘한 안도감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강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다. 자신의 이 무모하고도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훗날 닥쳐올 거대한 재앙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을 씨앗이 되었음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그의 등을 쓸고 지나갔고 산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늘이 이 땅의 생명들을 시험하려는 듯 혹독하기 그지없었다. 표범을 구해준 그날 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작된 북풍한설은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산맥의 뼈대마다 시린 눈이 겹겹이 쌓여 세상은 온통 죽음과도 같은 백색으로 뒤덮였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짐승의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자라났고 문풍지는 밤새도록 귀곡성 같은 바람소리에 떨며 비명을 질러댔다.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겨울은 낭만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더구나 지난 가을의 추수는 흉작 중에서도 최악의 흉작이라. 국가는 비어 있었고 장독대는 텅 빈 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마을 어귀의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서 퀭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기력조차 없어 말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가 시작되기도 전에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진 것이었다. 강호의 사정 또한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처참했다. 늙은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급기야 며칠 전부터는 각혈을 시작하여 방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강호가 차갑게 식은 아랫목에 어머니를 누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래 끓는 힘겨운 숨소리뿐이었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열기로 들뜬 이마는 불덩이 같았다. 약방의 의원에게 사정하여 외상으로 지어온 약재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이제는 약값은커녕 당장 끼니를 때울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호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텅 빈 쌀독을 긁으며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번 산에서 만난 표범을 잡았더라면 그 가죽을 팔아 이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으나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어 그 불경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생명을 살린 공덕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었건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산의 폭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식인 멧돼지가 출몰하여 닥치는 대로 살육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무를 하러 갔던 김서방이 한쪽 다리를 잃고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 내려오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김서방의 증언에 따르면 그놈은 일반 멧돼지의 3배는 좋게 넘는 거구에 털은 마치 쇠바늘처럼 억세고 검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눈은 지옥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놈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육을 즐기는 요물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뒤로도 가축들이 찢겨나간 채 발견되거나 산에 올라간 이들이 행방불명되는 일이 잇따르자 마을 사람들은 산 입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다. 밤이면 산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켰고 장정들조차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강호야, 절대 산에 갈 생각은 말아라. 지금 산에 들어가는 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야. 이웃집 박노인이 강호의 소매를 잡고 간곡히 만류했다. 박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어제 아랫마을 최포수도 그 놈을 잡겠다고 올라갔다가 시체조차 못 찾았다는구나. 그 노련한 포수조차 당해내지 못하는 괴물이다. 네, 효심은 알지만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호는 박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어르신, 저도 압니다. 허나 제 어미가 당장 오늘 내일 하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찌 방 안에 앉아 죽음만 기다리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죽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살 길을 찾아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지요. 강호의 결연한 태도에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 강호는 허리춤의 낡은 낫과 단단히 벼린 창을 챙겼다. 창날은 숫돌에 갈아 시퍼렇게 빛을 냈지만 전설 속의 괴수와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는 집신의 간발을 단단히 하고 홑겹의 무명옷 위로 낡은 짐승 가죽 조끼를 덧입었다.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귀한 약초든 짐승고기든 무엇이라도 구해올 테니 부디 기다려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피눈물 나는 작별 인사를 고한 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산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강호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강호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평소라면 약초꾼들의 발길로 다져졌을 오솔길은 내린 눈에 덮여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는 나무의 껍질과 지형지물에 의지해 방향을 잡으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적막한 숲속에는 까마귀 몇 마리만이 불길하게 울어댈 뿐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짐승들이 그 괴물을 피해 숨어버린 것일까? 강호의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목표는 비싼 값에 팔리는 겨울 산삼이나 하다못해 멧돼지가 아닌 노루나 토끼라도 잡는 것이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는 공포보다 더 큰 절박함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한참을 올랐을까. 강호는 눈 위에 찍힌 기이한 발자국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일반적인 산짐승의 발자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고 발굽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발자국 주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찢겨나간 짐승의 털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분명 소문 속 그 식인 멧돼지의 흔적임이 틀림없었다. 강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놈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놈이 다른 짐승을 사냥하고 배를 채운 직후라면 경계가 느슨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괴물을 잡아 현상금을 받는다면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도 남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터였다. 강호는 창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공포를 억누르고 발자국이 이어진 방향으로 조심스레 추적을 시작했다. 그것이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운명의 도박을 걸기로 했다. 산새는 점점 험해졌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로 변했다. 시야는 하얗게 멀어버렸고 방향 감각마저 흐릿해져 갔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손가락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강호는 눈보라를 뚫고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어느새 자신이 왔던 길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거친 콧김 소리와 함께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콰직, 콰직.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근처의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바위 틈새로 내다본 광경에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저 멀리 흐릿한 눈보라 속에서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아니, 소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압도적인 공포가 실체를 드러내며 강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 설산의 한복판. 강호는 마치 거대한 백색 감옥에 갇힌 죄수와도 같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고 고막을 찢을 듯 울부짖는 바람소리는 방향 감각마저 마비시켜버렸다. 발을 뗄 때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구덩이는 족쇄처럼 무겁게 늘어졌고 천은 급격히 떨어져 손발의 끝부터 서서히 감각이 지워져 가고 있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어머님이 기다리신다. 강호는 꽁꽁 언 입술을 깨물며 주문처럼 되뇌었으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바람에 흩어져 버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거대한 살기, 샤키였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기척이 아니었다. 마치 산 그 자체가 분노하여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압도적인 중압감이 등 뒤를 서늘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사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냥감이 되어 몰리고 있음을.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강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차갑고 상쾌해야 할 눈냄새 사이로 역겨운 악취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오래된 피가 썩어가는 비릿함과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뒤섞인 지옥의 향기였다. 강호는 구역질을 참으며 낡은 창을 고쳐 쥐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찰나 악취는 더욱 진해졌고 등 뒤 덤불이 우지끈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강호가 황급히 몸을 돌려 소리나는 쪽을 겨누었을 때 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괴물이었다. 놈은 멧돼지라기보다는 검은 바위 산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온몸에 박힌 억센 털은 쇠침처럼 곤두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말라붙은 진흙과 엉겨붙은 핏덩이들이 갑옷처럼 두껍게 덮여 있었다. 놈의 주둥이 밖으로 튀어나온 어금니는 성인 남성의 팔뚝만큼이나 굵고 날카로웠으며 그 끝에는 금방이라도 찢어발긴 듯한 선혈이 뚝뚝 흐르고 있었다.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인가. 강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 공포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었다. 놈의 붉은 눈동자는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을 벌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은 주변의 눈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정도로 강렬했다. 멧돼지는 강호를 발견하고도 즉시 달려들지 않았다. 놈은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느릿느릿 강호의 주변을 맴돌며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쿵! 쿵! 놈이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주변의 나무에 쌓인 눈이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강호는 뒷걸음질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칠 길을 모색했지만 사방은 온통 가파른 비탈과 빽빽한 나무들 뿐이었다. 놈은 강호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즐기는 듯했다. 저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강호의 투지마저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창을 쥔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웠다. 강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반대편 능선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는 기어서라도 도망쳐야 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콧김 소리와 땅을 박차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놈은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강호의 체력이 바닥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어머니 약 한 첩 못 써보고 이리 갈 수는 없소. 강호의 절규 섞인 외침이 눈보라 속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대답이 없었고 산은 냉정하게 침묵할 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강호의 눈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났다. 발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짙은 안개로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시면이 펼쳐져 있었다. 절망에 빠진 강호가 털썩 무릎을 꿇는 순간 멧돼지가 숲을 헤치고 나타나 그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섰다. 놈은 이제 장난은 끝났다는 듯 앞발로 땅을 긁으며 굵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지진 소리 같았다. 멧돼지는 거대한 머리를 낮게 깔고 돌진 자세를 취했다. 붉은 안광이 강호의 목덜미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강호는 등 뒤에 낭떠러지를 힐끗 돌아보고는 체념한 듯 창을 거꾸로 잡았다. 어차피 저 괴물의 가죽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무기였다. 이대로 찢겨 죽느니 차라리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마저 스쳤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기이하게도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현상이 찾아왔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지나온 삶의 파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석에 누워 아들의 손을 잡고 울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표범의 호박색 눈동자. 죽음을 앞둔 이 순간, 왜 하필 그 짐승의 눈빛이 떠오르는 것일까? 그때 너를 살려준 것이 내 생의 마지막 선행이 되었구나. 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때 그 표범을 죽여 돈을 마련했다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멧돼지가 마침내 땅을 박차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흉기가 되어 날아오는 저 검은 살덩거리에 부딪히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강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고 멧돼지의 역한 입 냄새가 코앞까지 밀려왔다.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강호는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며 다가올 충격을 기다렸다. 부디 다음 생에는 평온한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소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는 찰나였다. 귓가에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묵직한 타격음이 쿵하고 울려 퍼졌다. 동시에 얼굴로 튀어오르는 뜨끈한 액체의 감촉. 그러나 자신의 몸에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압박감이 순식간에 옆으로 밀려나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크앙! 멧돼지의 비명소리가 아닌 맹수의 포효가 벼락처럼 산을 뒤흔들었다. 강호가 번쩍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눈보라치는 허공을 가르고 날아든 황금빛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려던 거대한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고 눈밭 위를 뒹굴고 있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산의 정막을 깨고 두 맹수의 충돌음이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병력처럼 터져 나왔다. 강호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신화 속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 장엄하고도 처절했다. 바람을 가르고 날아든 황금빛 표범은 그 육중한 멧돼지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하여 달리는 속도와 힘을 이용해 거대한 몸뚱이를 옆으로 쓰러뜨리려 했다. 캬악! 표범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멧돼지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박히자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하얀 눈밭을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다. 기습을 당한 멧돼지는 고통과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집채만한 멧돼지가 격렬하게 몸을 비틀 때마다 그 등에 매달린 표범은 마치 성난파도 위의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멧돼지의 뒷발질에 맥없이 꺾여나가고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닌 서로의 목숨을 건 피의 혈투였다. 강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놈이었다. 며칠 전 자신이 함정에서 구해주었던 바로 그 표범이었다. 놈의 오른쪽 뒷다리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고 격렬한 움직임 탓에 터진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네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강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짐승은 인간보다 낫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인간을 피해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위험천만한 사지로 제 발로 뛰어들다니. 표범은 성치 않은 다리로도 놀라운 민첩성을 보이며 멧돼지의 억센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멧돼지가 거대한 어금니를 휘두르며 돌진하면 표범은 바람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도약하여 놈의 등 뒤로 돌아가 발톱을 세웠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털 뭉치가 허공에 흩날렸다. 그러나 체급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멧돼지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 힘은 산을 옮길 듯 막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표범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아무리 날랜 표범이라 할지라도 성인 남성 선옷을 합친 것보다 거대한 괴물 멧돼지의 맷집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멧돼지는 표범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듯 등을 나무에 세게 부딪혀 표범을 떼어내려 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표범이 튕겨나가 눈밭에 처박혔다. 놈은 고통스러운 듯 짧은 신음을 토해내며 비틀거렸다. 아물지 않았던 뒷다리의 상처가 완전히 벌어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멧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놈은 승리를 확신한 듯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넘어진 표범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저 날카로운 어금니가 표범의 복부를 꿰뚫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대로 숨죽이고 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표범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다. 안 된다. 이놈아. 강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리가 채웠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창을 고쳐잡고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다. 그의 목표는 표범이 아닌 달려가는 멧돼지의 측면이었다. 강호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창을 내던지듯 찔러 넣었다. 푹! 둔탁한 타격감과 함께 창날이 멧돼지의 옆구리 깊숙이 박혔다. 두꺼운 지방층 탓에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놈의 주의를 돌리기에는 충분했다. 멧돼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급정거했고 분노에 찬 붉은 눈동자를 강회계로 돌렸다. 놈의 입계에는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끔찍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표범을 향하던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강호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창은 멧돼지의 몸에 박힌 채 부러져 버렸고 강호의 손에는 부러진 나무 자루만이 들려 있었다. 오네오라, 내 놈이 산의 주인이라면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사냥꾼이다. 강호는 부러진 자루를 휘두르며 악을 썼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금이 저려왔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멧돼지가 땅을 박차고 강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대한 흑산, HA산. 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감의 숨이 턱 막혔다. 멧돼지의 어금니가 강호의 코앞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눈밭에 쓰러져 있던 표범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놈은 강호와 멧돼지 사이를 가로막으며 멧돼지의 앞면을 향해 앞발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발톱이 멧돼지의 한쪽 눈을 정확히 가격했다. 쾌액! 멧돼지는 외눈이 되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방향을 잃고 헛발질을 했다. 그 틈을 타 표범은 멧돼지의 등 위로 올라타 가장 약한 부위인 목덜미의 동맥을 찾아 이빨을 박아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맹수의 집념이었다. 멧돼지는 등 위에 표범을 떼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무에 몸을 부딪히고 바닥을 구르며 발버둥 쳤지만 표범의 턱은 마치 쇠스랑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표범의 입가에서도 피가 흘러내렸고 멧돼지의 거친 반항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놈은 눈을 부릅뜬 채 턱에 가해진 힘을 풀지 않았다. 강호는 그 처절한 사투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짐승이 보여주는 저 숭고한 희생정신 앞에서 인간인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바위 조각을 집어들고 멧돼지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 악귀 같은 놈아. 강호는 멧돼지의 머리를 향해 돌을 내리찍고 또 내리찍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산 전체를 울리던 멧돼지의 괴성이 잦아들고 놈의 거친 몸부림도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목덜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눈밭을 강처럼 적셨고 멧돼지의 붉은 눈동자에서 광기가 사라지며 동공이 풀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거대한 몸뚱이가 쿠궁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산에 폭군이라 불리며 모든 생명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물이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멧돼지가 쓰러진 뒤에도 표범은 한동안 놈의 목을 놓지 않았다.
놈이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표범은 천천히 입을 벌리고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해진 숲속에 메아리 쳤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피로 얼룩진 설원을 비추었다. 강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쓰러진 표범에게 다가갔다. 황금빛 털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놈의 배는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맹수라면 으르렁거릴 법도 하건만. 표범은 가만히 눈을 감고 강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따뜻한 천이 손바닥을 통해 강호의 심장으로 전해져 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너를 짐승이라 여겼던 것을 용서해 다오. 강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표범의 콧등을 적셨다. 표범은 힘겹게 눈을 떠 강호를 바라보았다. 그 호박색 눈동자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고 맑았으며 이제는 어떤 동질감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생사를 넘나든 전후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표범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멧돼지와의 사투로 입은 내상이 심각해 보였다. 입가에서는 검은 피거품이 흘러나왔고 숨소리는 점점 쇳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호는 덜컥 겁이 났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영물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그는 황급히 자신의 옷을 찢어 표범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돼. 죽지 마라. 제발 살아만 다오.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의원에게 갈 것이다. 강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표범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그때 숲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눈보라가 그치자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다. 멧돼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어 올라온 것일까? 아니면 강호를 찾으러 온 것일까? 강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여기 사람이 있어. 도와주시오. 여기 상군님이 다치셨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눈밭에 쓰러져 있던 표범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놈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숲의 제왕다운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마을 장정들과 포수들이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충격 그 자체였다. 산을 호령하던 거대한 식인 멧돼지가 목이 뜯겨나간 채 절명해 있었고 그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강호와 전설 속의 상훈인 표범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두에 섰던 최포수가 본능적으로 화승총을 들어 표범을 겨누었다. 저놈도 위험하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쏴야 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긴장감이 감도는 찰나의 순간 강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포수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렸다. 쏘지 마시오. 이분은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살려준 은인이오. 강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 퍼런 칼날과도 같아 감히 누구도 방가쇠를 당길 수 없게 만들었다. 표범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자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으나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웠다. 강호는 뒤를 돌아 표범을 바라보았다. 놈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듯 했다. 인간의 손길이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표범은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비틀대며 몸을 일으켰다. 터진 상처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눈 위에 꽃잎처럼 흩뿌려졌다. 가지 마라.
이 몸으로 어딜 간단 말이냐. 내가 치료해주겠다. 강호가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뻗었지만 표범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야생의 긍지를 지닌 맹수에게 인간의 마을로 내려가 구명을 구걸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표범은 마지막으로 강호와 눈을 맞췄다. 그 호박색 눈동자 속에는 이것으로 빚은 갚았다는 무언의 전언이 담겨 있는 듯했다. 찰나의 교감이 끝나자 표범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고독하고도 숭고하여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표범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야 사람들은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거나 탄성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죽어있는 멧돼지의 크기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세상에, 이건 멧돼지가 아니라 코끼리만 하구만. 이런 괴물이 산에 살고 있었다니.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멧돼지의 사체를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놈을 옮기기 위해 나무 썰매를 만들어야 했다. 강호는 멍하니 표범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말려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표범의 털 한 줌을 꺼내 꽉 쥐었다. 아까 싸움 중에 뜯겨나간 털 뭉치였다. 그것이 표범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강호야, 네가 해냈다. 네가 이 마을의 영웅이다. 사람들이 강호의 등을 두드리며 환호했지만 강호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지금 차가운 눈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을 저 짐승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강호는 멧돼지를 처분하여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괴물이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흉이었기에 관에서는 포상금까지 내려주었다. 멧돼지의 쓸개와 고기는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강호는 그 돈으로 마침내 어머니에게 좋은 약을 지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이제 살았습니다. 고생 끝났습니다. 따뜻한 탕약을 달여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며 강호는 오열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아니면 산군의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어머니의 병세는 씻은 듯이 호전되어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 찼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초가집도 번듯하게 수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의 효심과 용기에 감복하여 그를 칭송했고 더 이상 그를 가난한 약초꾼이라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호는 그 모든 부귀와 명예보다도 밤마다 산 쪽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 부디 그 표범이 상처를 털고 일어나 어딘가에서 상운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해 겨울의 사건은 어느덧 마을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정복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산에 들어갈 때마다 겸허교합의 마음으로 예를 갖추었고 무분별한 남획을 자제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졌다. 그것은 강호가 표범을 기리기 위해 쌓은 것이었는데 오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돌을 하나씩 얹으며 산군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어떤 이들은 눈보라 치는 밤이면 산 정상 부근에서 황금빛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멧돼지 떼가 마을로 내려오려다가 무언가에 놀라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강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놈이 여전히 그곳에 살아 산을 지키고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강호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화롯게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표범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질문에 강호는 먼 산을 응시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창밖에는 그날처럼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니란다. 그분은 죽지 않아. 산이 살아있는 한 그분도 영원히 살아계시지. 은혜를 아는 짐승은 사람보다 귀하고 신의를 지키는 마음은 죽음조차 넘어선단다. 강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자연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큰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너희들도 살면서 절대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거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저 멀리 은빛으로 빛나는 산맥이 달빛 아래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때 강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산 중턱의 바위 절벽 위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황금빛 점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도 아니요, 등불도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한 그립고도 사무치는 그 호박색 눈동자였다. 강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살아 계셨군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호는 그곳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저를 올렸다. 바람결에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실려왔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닌 영원한 유대와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평온한 모습으로 잠자듯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는 행복과 안식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강호의 무덤 주변으로 커다란 표범의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 발자국은 무덤을 한 바퀴 빙 돌고는 산 정상 쪽으로 이어져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산군이 옛 친구를 마중 나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고 맹수의 피해도 없었다고 한다. 인간과 짐승, 사냥꾼과 사냥감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지켜주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눈 덮인 산맥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그곳에 메아리치고 있었다.